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제1발언자 2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회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열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늘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입시란 입학시험의 준말입니다. 서열화된 입시 문화를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열화된 입시 문화는 과거부터 존재해온 입시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서열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심한 서열화된 입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열화된 입시 문화는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구에 따르면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폭력성이 증가하여 이 폭력은 점점 심화되어 전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학교 폭력을 키워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마이애미주 노스앤도버의 브룩스 고등학교의 경우 70쪽 분량의 학교생활 안내 책자를 통해 학생이 지켜야 할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장, 술, 담배, 약물 및 차별과 괴롭힘, 집단 따돌림,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처리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안내 규정을 통해 학교 폭력이 감소되었음을 연구자료가 규명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학생 주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A고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규정은 모두 12쪽이지만 실제로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2쪽에 불과합니다. 또 서울과 경기에서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생들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규정하였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시인한 학생들이 중학생은 40.6%, 약 77만 5,600명이며 고등학생은 35.7%, 69만 3,900명입니다. 중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사례에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면 서열화로 인한 압박이 더 큰 고등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이 더 번번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서열화된 입시 문화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무시하고 서열화된 입시 문화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가정 환경적 원인, 사회 환경적 원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즉 학교 폭력은 한 가지 근본 원인이 아닌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의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정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해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바빠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며 자녀의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외동아이가 증가하여 과거의 형제들과 같이 지내며 배울 수 있는 인내심이나 배려심 등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개인적 원인 역시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열등감이 증폭되어 반사회적 공격성을 띠게 되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열화된 입시 문화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2반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의 찬성 측 2반을 맡은 우리 팀의 이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청소년들이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두 명의 학생이 일으킨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과 사회, 가정과 학교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에 근본 원인을 찾음이 시급합니다. 여기서 학교 폭력이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열화란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이며, 입시 문화란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학교 폭력은 입시 문화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존감이란 남들과 비교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우월감과는 다르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입시 문화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은 입시 문제로 인해 자살을 고민했다고 56%가 말한 점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입시 문화 속에서는 어떤 아이라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비행 담당 검사이자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강지원 변호사는 자존감이 없는 학생들은 우월감으로 버티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폭력을 휘두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시 문화로 인한 높은 사교육열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은 2조 원을 초과하고 있고 가정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가외 선생님을 붙여주기 위해 돈을 버느라 노래방 도우미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노래방 도우미의 36.8%가 자녀를 가진 주부라는 점이 잘 보여줍니다. 가정은 돈만 내어주고 잠만 재워주는 하숙집 역할이 아닙니다. 가정은 아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창고이고 아이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시 공부에만 매달려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육은 1등 아이를 뽑아 1등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꼴찌 아이도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어 다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저 수단이 되어야 할 대학 입시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는 오직 입시 공부만 하게 되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오직 명문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가조사연구원에서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논리 수리력은 5점 만점에 0.1점이 상승했지만 자연 친화력, 자기 성찰적 태도와 같은 인성 부분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0.3점 하락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현재 학교는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계산기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입시 문화에서 파생된 자존감의 결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 학교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 본질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화하시면서 입시 문화가 점점 심해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만약 입시 문화가 점점 심해졌다면 입시 문화의 결국 종착역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은 바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심해야 할 텐데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 비율은 35.7%로 69만 3,900명. 반대로 중학생은 40.6% 77만 5,600명입니다. 약 9만 명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학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든지 서열화된 입시 제도에 많이 부착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은 중2 때가 입시 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중2 때 사춘기 합쳐서 자극제가 되어 그 입시 문화가 빵 터져서 입시 문화가 증가하여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야자나 심자학습이나 여러 가지 심자학습이나 공부 위주로 아이들의 시간을 촉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더 적다는 점이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항상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위한 시간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을 이르는 시간이 많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한 아까 중2병과 입시 문화가 겹쳐서 이때 빵 터졌다 말씀하셨는데 중2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중2가 어째서 그러니까 입시 문화의 최종역인 대학을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입시 문화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2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2 때 사춘기와 그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게 되는 입시 문화로 인해 중2의 사춘기 역할이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제가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교에서는 중학생 학생들보다 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나 여러 가지 야간 자율학습이나 공부에 대해서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의 경우 공부량이 많아 학교폭력을 많이 일으킬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공부량이 많다는 것은 서열화된 입시 문화에 대한 압박이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근본 원인이라면은 고등학생이 더 적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자존감의 결여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존감이 만약 없다면 우월감으로 학생이 버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존감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존감이 없다면 그에 따라 우월감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온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지금과 달리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서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한 서열화된 입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신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근본 원인을 대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의 결여도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뿐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본 원인이라고 하실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해결되면 모든 학교 폭력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해야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의 결여나 이런 걸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더라도 근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의 반박을 맡은 허수산이라고 합니다. 우선 반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측과 찬성 측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제가 설정된 동기는 바로 갑자기 늘어난 학교 폭력이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근본 원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8.6%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교구 평준화 제도가 취소되고 서열화된 입시 제도만을 추구하면서 16.6%의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학교 폭력 사건들이 사회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대 측에서는 입시 문제는 과거 때부터 존재했으며 학교 폭력은 과거 때부터 존재했으며 입시가 원인이 아니라는 관련성의 폐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0년대 이후 학교 폭력이 있어 왔지만 교과부의 미진한 대처가 결국 피해를 확대시켰으며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시고, 세 번째, 만약 입시 문제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었다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피해가 더 커야 하는데 오히려 중학생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시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이며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면서 가정교육의 부재를 예시로 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의 입시 문제는 입안의 교차지리에서 증명했듯이 대학 입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는 대학 입시가 30%도 채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학교 입시도 중학교 입시에 대한 경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국제중 같은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0년대 이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체는 90년대 이후 생긴 학교폭력을 교과부에서 미진하게 대체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어떤 대책을, 도대체 무슨 대책을 미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미진한 대책을 했다고 갑자기 2008년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안의 교차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고등학생이 오히려 더 많아야 하는데 왜 중학생이 더 많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중학생은 한창 사춘기일 때의 아이입니다. 게다가 요즘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보다 공부를 적게 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여론 비슷할 뿐더러 중학생이 좀 더 많은 것은 중학생들이 사춘기와 맞물리면서 그냥 자극제 역할에서 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원인 들면서 가정교육의 부재가 오히려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교육의 부재도 입시 문화에 관심만 있는 가정이 아이들을 사교육에 돌리면서 가정과 소통이 되지 않았음이 우리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반박에서는 자존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우월감을 가지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것은 교차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생들은 사춘기가 겹쳐서 좀 더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 사춘기가 원인이라면 입시제도가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신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장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사춘기가 그냥 자극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도 입시는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누구도 그것이 좀 더 큰 입시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 못하지만 중학교는 공교롭게도 사춘기가 겹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를 입시 문화도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다른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정교육의 부재는 왜 일어났습니까? 먼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90년대 이후에 맞벌이 가정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 경제적 요건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서 외동아이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2008년대 이후 갑자기 가정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제 동기 설정 배경은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은 조금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폭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학교 폭력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금 여기 주제 설정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2008년대 2배 이상 늘어난 학교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는 고교 평준화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었고, 아까 국제중 예를 드셨는데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의 경우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중학교에서부터 입시가 있었던 시절에는 오히려 지금과 비교했을 때 학교 폭력 횟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도 읽었습니다. 중학교 그때 경쟁률이 10대 1 정도였는데 그때 중학교 개수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개수와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지금과는 학교 수가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과다하게 많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 측에서 2008년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영향을 찬성 측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2008년에 갑자기 학교 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하셨다고 하시는데, 만약 찬성 측 논리대로라면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찬성 측의 논리는 서열화된 입시 문화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 근본 원인이다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입시 문화가 갑자기 과거와는 다르게 격변했습니까? 그런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입시 제도는 현재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2배로 증가한 것은 그냥 다른 요소들의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반대 측에서는 9만 명에 대해서 별로 적지 않은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만 명이 적지 않은 차이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존감이 없는데 아까 찬성 측에선 자존감이 없는데 계속 우월감을 가지고 이 우월감이 폭력이 이어진다고 하시는데, 자존감이 없으면 우월감 역시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중학교 수가 적었지만 그때는 인구 역시 적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예시를 들면서 만약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근본 원인이라면 입시에 종착역인 고등학생이 가장 학교 폭력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주장하며 반대 측의 마지막 요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의 요약을 맡은 이효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열화된 입시제도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냐에 대해서 디베이트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입시 문화가 부분이냐 아니면 입시 문화의 근본 원인이 전체이냐인 것 같습니다. 입시 문화라는 입시 경쟁이라는 싸움판에 내몰려 놓고 그 입시 문화에서 입시 경쟁이라는 싸움 속에서 아이들과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입시 문화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지금 상대 측에서는 예전부터 입시 문화가 있었고 그 입시 문화는 지금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입시 문화와 지금 현재 입시 문화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구조차도 다르고 그 입시 문화에 대한 경쟁률도 다릅니다. 그 입시 문화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가 입시 공부에만 매달려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육은 1등 아이를 뽑아 1등 아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꼴찌 아이를 뽑아 다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런 입시 문화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자존감을 성적으로만 밖에 평가할 수 없게 되고,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저희 측의 이런 입시 문화로 인한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가, 입시 문화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 이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까 입안을 하실 때 입시 문화 아래서 56%가 자살을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학교 폭력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그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아이들이 입시 문화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약에서 우리 측에게 찬성 측에게 갑자기 늘어난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우리 측에 반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2008년 때 반박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 때 이명박 정부가 고교 평준화를 취소하고 입시 문화를 좀 더 가열시키는 정책을 냈음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어 유치원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이 한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 역시 서열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똑같이 폭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저지른다 이 말씀은 아니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유치원에 들어간 당장의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영어 유치원 벌써 다님으로 인해 오히려 입시 문화를 지금 아이 때부터 준비하고 싶었다는 아이 때부터 입시 문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폭력을 저지르기에는 아이들 4-5살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은 입시 문화가 영향을 안 미쳤다는 말씀이시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열화된 입시 제도로 인해서 가정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하고 그렇게 경쟁을 시킨다. 이렇게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시 문화 요강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시 문화 요강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그 정부가 그 사회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그것이 비교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0년대 이전 혹은 이후에는 그 9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1가구당 4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두 명으로 아이 숫자가 적을 뿐더러 학교 수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존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우월감을 가지게 되냐고 물었는데 이반 때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우월함이란 그 자존감과 상관관계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가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란 그냥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 반대측 마지막 촉전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님께서 저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먼저 찬성 측은 저희가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미진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드리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저희의 말을 경청하고 토론에 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두 번째로 국제중과 국제유치원에서의 입시 경쟁이 국제중학교와 국제유치원에서부터 존재해온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만약에 학교 폭력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고, 세 번째로 자신감과 우월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또 입시 문화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설명하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논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논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온 입시 문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서열화된 입시 문화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간의 입시를 비교함으로써 이 또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의 마지막 초점을 맡은 허주산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열화된 입시 문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 토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골실에 만연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오늘의 쟁점은 입시가 학교 폭력의 원인의 일부이냐 아니면 전체이냐를 누가 더 잘 설명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저희 손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첫 번째, 반대측에서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갑자기 늘어난 학교 폭력이 주제 설정의 동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과부의 미진한 대처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사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중학생이 많지만 있는 사춘기와 겹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 측에서 주장한 가정교육의 부재 같은 것들도 모두 입시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싸움 같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석차 경쟁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자신의 자존감도 낮아져서 우월감으로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소를 투구장에 던져 놓는다면 소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들을 싸우게 하지 않으려면 투구장에서 꺼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을 단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싸움 같은 경쟁 교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